제가 이제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앵커님이 제가 사실 이제 LG엔솔도 지난주에 갖고 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앵커님이 이제 이건 너무 무겁다. 네. 잘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고점 부근 라인에서도 50만 원을 두 번 찍고서 이제 내려온 측면이에요.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2차 전지 업종 자체들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2차 전지 이야기 나오면은 더 이상 나올 악재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호재성 이슈들만 보자라고 했을 때도 사실 LFP 쪽에서도 계속 이슈가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사실 반도체 쪽을 먼저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ESS는 항상 그 뒤로 따랐으니까요. 그리고 ESS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전에 전력 인프라 쪽에서 먼저 움직여줬고. 근데 LG엔솔을 볼 때 지금 뭐 당장 전기차 판매량이나 실적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쪽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그게 북미 시장을 많이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하고 ESS하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차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었고 그 전부터 항상 북미 시장에서는 더 강력한 생산 기반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다른 배터리 업체들보다도 좀 더 강력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상 전기차가 시장이 둔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완성차 업체들도 재고 조정에 들어갔고 배터리 업체들도 실적이 계속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는 계속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LG엔솔도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장기적인 경쟁력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LG엔솔이 갖고 있는 북미 생산 기지하고 글로벌 완성차 고객 그리고 앞으로 확대될 ESS 시장까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성장할 수 있는 축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LG엔솔의 가장 큰 경쟁력이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소재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결국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이 배터리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뭐 로봇 부품주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 AI라는 게 이렇게까지 붐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패권 경쟁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면 지금은 반대라고 이 고래들 싸움에서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키워드를 몇 가지 꼽아보자면 그 안에 ESS는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러면은 그 패권 경쟁 안에서 우리가 AI 쪽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거는 약간 좀 외람된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었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매도 타이밍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제가 일어났을 때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젠슨왕이 처음에 우리나라 깐부치킨 회동을 했을 때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젠슨왕이 하는 행보를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래픽카드나 GPU를 많이 팔기 위해 그게 아니었다. 네. 왜냐면은 이 젠슨왕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이나 행보를 보면은 아예 AI 시장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사실은 패권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필요한 게 뭐 로봇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성이 굉장히 많은데 ESS라고 그걸 피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미국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도 생각해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견제가 많이 일어나면 AI 제품을 샀을 때 사실상 가격도 많이 오를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뭐 AI 오픈 AI가 됐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든 그 안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나중에 이거는 엄청난 먼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 때문에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들도 많이 작용이 되는 그런 이슈들도 나올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시 돌아가서 LG엔솔로 돌아가 보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이런 미국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어갔을 때 유리한 위치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뭐 AMPC까지 생각을 해보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생산량 회복될수록 실적에 들어오는 정책 효과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어요. 근데 3분기 실적에서는 다시 또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 개선도 올라가고 이런 변화들이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서 나왔냐면 ESS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ESS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절반 이상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은 그만큼 AMPC 역시 다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2분기에서는 ESS에 대한 생산 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먼저 들어갔다면 3분기에서는 그동안 준비했던 생산 능력이 실제 출하량으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ESS 먼저 제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소듐이온은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LFP란 말이에요. 네. 그 LFP에 대한 강자도 LG엔솔이었고 앞서서 이제 앵커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구간이 LG엔솔을 또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타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LG엔솔을 생각했을 때 그냥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다. ESS가 있고 전기차가 있고 그 안에서도 또 BBU가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용에서 로봇용 원통형 배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술까지도 계속 붙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LG엔솔 같은 종목들을 매매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눌렸잖아요. 근데 이런 수급들이 다시 안정화가 되고 정상화가 됐을 때 이 LG엔솔이 됐든 뭐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됐든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현재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LG엔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지금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손절은 너무나 이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하시고요. 굉장히 좀 먼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주 환원책이 공개가 됐잖아요. 공시가 됐고요. 아, 약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저만 혹시 할까요? 예상했다. 예. 그리고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는 평가했고 뭐 예상이나 이런 범주도 있긴 하겠지만 네. 지금 뭐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라던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이 이슈 자체가 사실상 뭐 지금은 되게 긍정적으로 역할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우리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걸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렇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저는 긍정적이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숫자 자체도 실적 자체도 확인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 안정화됐을 때 LG엔솔처럼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그냥 손 놓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도 수급이 안정화됐을 때 다시 들어올 거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주에서는 사실 오늘은 또 수출 데이터에 대한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전체 수출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당연코 이제 반도체 수출이었죠. 근데 반도체 수출이 거의 200% 가까이 증가하면서 또 역대급으로 기록을 했고 저는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반도체 출하량만 늘은 게 아니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계속되면 HBM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서버용 디램하고 기업용 SSD 수요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화상 연결 방송 했을 때 SSD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 일반 SSD랑 기업용에서 쓰는 SSD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 SSD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디램하고 낸드까지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물량하고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이클이 없다. 그렇죠. 이런 사이클이 거의 없죠. 사실 이제 이것도 되게 좋은 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주가로 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근데 8월 1일부터 우리가 20일까지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반도체는 굉장히 강하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흔들기로 가려고 하는 건지는 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누군가가 이제 세력이 있다면 그걸 흔들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하고 외신들 이슈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두고 보면 되게 긍정적인 기사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흔드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약간 좀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 수출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흔들기도 끝나고 안정화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는 것도. 근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주환원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수 자체로만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형주가 사실 3일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저는 사이클이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도 이틀 차 그리고 3일 차에서 바로 돌려줬어요. 그게 장마감 이후에 SK 하이닉스가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자사도 취득하고 뭐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붙었잖아요. 성과급도 현금하고 주식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방식이.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하고 현금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당장 꺾일 것 같고 현금이 부족할 것 같다면 대규모 주주환원을 공격적으로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 그러니까 어쨌든 SK하이닉스가 미국 ADR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항상 후발주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전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호재성 이슈 같은 거는 몇 달 뒤에 내야 되거든요. 며칠 뒤에. 근데 그런 거를 봐서라도 삼성전자도 뒤따라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장의 시선은 사실 삼성전자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가 어떤 카드를 꺼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뭐 실적 부분에서도 보여주겠지만 저는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램하고 낸드 양쪽 모두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일반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처럼 출하량 자체가 큰 기업은 가격 상승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잖아요. HBM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I가 HBM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서버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디램하고 기업용 SSD까지 수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HBM하고 디램, 낸드 그리고 메모리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 주주환원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파운드리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근데 막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파운드리. 근데 가동률하고 수율 문제 때문에 적자가 지속됐죠. 제가 앞서서 에코프로 얘기해드렸을 때도 수율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항상. 네. 수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도 신규 주문을 대상으로 뭐 4나노, 5나노, 8나노 공정을 가격을 또 인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5%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가격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가동률이 지금 계속 낮고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반대로 수요가 살아나고 가동률이 올라오고 고객사 확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협상력도 조금씩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고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구체적으로 올라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고 시장이 그냥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또 화내겠습니다. 그러면 화를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화로 끝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삼성전자는 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 팔로잉 하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음 주에 수혜들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